67쪽입니다.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자에서 중심 원자에 원자과 전자쌍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쌍에는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죠. 그 원자과 전자쌍들 간에는 반발력이 생기고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원자과 전자쌍이 2개라면은 선형구조, 3개라면은 3개가 가장 멀어지려면은 평면 삼각형이죠. 4개라면은 가장 멀어지기 위해서 삼형체 구조, 5개라면은 삼각 쌍피라미드 구조고 6개라면은요 8면체 구조를 가질 겁니다. 여기서 더 다른 구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쌍들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멀어져야 되고 이런 멀어지는 구조로 해서 결국 분자 구조가 결정되더라. 이걸 우리가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원자과 전자쌍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죠. 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줄여서 반딩 페어다라고 해서 BP라고 가끔씩 표현하는데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비공유 전자쌍은 영어 표현으로 원래 롬페어라고 해요. 그래서 롬페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니셜을 나서 LP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자과 전자쌍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각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각이 똑같이 109.5도라고 생각하면은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누구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다고요?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게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H2O 분자를 생각하는데 H2O 분자에서 O와 H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O와 H가 결합하고 있어요. 또 O가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어요. O가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핵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까워요. 근데 공유 전자쌍은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공유 전자쌍보다는 더 멀리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공유 전자쌍은 수소도 끌어당기고 산소도 끌어당기죠. 산소가 이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다 보면은 누구도 끌려와요? 수소핵이 이 공유 전자쌍하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끌려오겠죠. 같이 끌려오다 보면은 산소핵하고 수소핵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산소핵이 공유 전자쌍을 일정 수준 이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죠. 자, 이것이 4개가 평면 사각형이 아니고 사실은 3면체 구조인데 3면체 구조라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 각도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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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도 그리고 109.5도, 109.5도 뭘 보나 다 109.5도잖아요. 그때 똑같이 109.5도라고 했을 때 실제로 비공유 전자쌍 간의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공유 전자쌍 간의 실제 거리는 얼만큼일까요? 훨씬 멀죠. 따라서 누가 반발력이 클까요? 예,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크고 공유 전자쌍은 실제 자기들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간의가 반발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고 공유 전자쌍 간의가 반발력이 가장 작게 나타나요. 이거는 전부 몇 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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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9.5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크니까 멀어져요. 비공유 전자쌍 간에는 반발력이 크니까 멀어지는데 원래도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더 멀어졌죠. 이렇게 멀어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 간에는 실제 거리가 멀어서 좀 가까워지죠. 그래서 가까워져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뻗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각이 여기 HOH가 여기서는 109.5도인데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커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여기가 약 109.5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됐다고요? 약 104.5도가 됐어요. 여기는 109.5도보다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더 벌어졌죠. 그래서 한 114도 이 정도로 각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비공유 전재산 간의 평균거리, 공유 전재산 간의 평균거리, 비공유 전재산과 공유 전재산 간의 평균거리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발력의 크기가 다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재산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공유 전재산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다는 것은 모두 각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이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반발력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재산 간의 각이 똑같이 109.5도 또는 똑같이 90도, 똑같이 120도라고 가정한다라면은 BB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비공이고 공공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예가 있는데, 메테인의 경우에는요, 중심 원소인 탄소의 공유 전재산만 4개예요. 따라서 반발력이 다 똑같죠? 반발력이 똑같으니까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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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도. 그 다음에 질소, 암모니아 분자에서 질소는요, 비공유 전재산 1개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 간의 반발력보다는 비공 간의 반발력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재산이 공유 전재산 쪽으로 확 밀어붙여가지고 109.5도보다 더 작은 몇 도가 됐습니까? 약 107도 정도가 됐죠. H2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재산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이 공유 전재산 쪽으로 더 많이 밀어붙여서 이 109.5도보다 훨씬 작아서 107도보다 더 작은 약 몇 도 정도가 됐다고요? 약 104.5도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심 원소가 똑같이 원자과 전재산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지만 비공유 전재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유 전재산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결합각이라고 하죠. 공유 전재산이 있는 쪽은 핵이 있어요. 그래서 핵을 연결한 이걸 우리가 결합각이라는데, 결합각이 점점 감소하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원자과 전재산 반발 이론에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요, 비공유 전재산도 있고 공유 전재산도 있으면서 모두 각이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PB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공공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다는 거. 두 번째는 SN 값입니다. 이거는 스태틱 넘버라고 이야기하고, SN 값을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심에 있는 이 원자를 기준으로 전재산이 뻗은 방향의 수예요. 단일 결합도 한 방향이에요. 이중 결합도 한 방향이에요. 삼중 결합도 한 방향이에요. 비공유 전재산도 한 방향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분자들에서, 여기는 중심 원소가 비공유 전재산이 없어요. 공유 전재산만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산화탄소에서 C를 기준으로 전재산이 몇 군데 방향으로 뻗었어요? 예, C를 기준으로 전재산이 한 군데, 두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이걸 우리는 SN 값이 2다라고 해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F3에서는 전재산이 세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SN 값이 3. 메테인에서 CH4에서 전재산이 네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그래서 SN 값이 4. 그리고 PCl5에서는 중심 원소의 전재산이 몇 군데 방향? 5군데. SN 값이 5. SF6에서는 전재산이 6군데, SN 값이 6이라고 하죠. 자, 요것과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 원소를 기준으로 전재산이 뻗은 방향의 수를 SN 값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중심 원소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탄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간에 직접 결합된 원소의 개수를 여기서는 스몰 m,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재산의 개수를 스몰 n. 그래서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무조건 한 군데 방향. 이 비공유 전재산도 한 군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전재산의 뻗은 방향의 수를 SN 값이라고 하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SN 값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비공유 전재산 전혀 상관없이 하여튼 다 한 군데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SN 값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SN 값을 이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SN 값이 2, 3, 4, 5, 6까지만 있습니다. 7이나 8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SN 값이 2일 때는요, 전재산이 두 군데 방향으로 뻗었기 때문에 180도. 3이면은 세 군데 방향으로 뻗었고, 평면 삼각형이니까 그 각이 120도죠. 3에는 기본적으로 109.5도. 그 다음에 5인 경우를 먼저 하지 않고 6인 경우를 먼저 할 텐데, 6인 경우, SF6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재산이 4개가 평면 사각형 구조로 뻗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축 방향으로. 이렇게 됐을 때, 위로 보니까 사각 피라미드, 아래로 보니까 사각 피라미드고, 위쪽
위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각 피라미드에서 정삼각형 몇 개? 4개. 아래쪽으로 봐도 사각 피라미드에서 정삼각형 4개. 정삼각형이 8개가 똑같은 게 나왔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정팔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모두 이 FS 간의 이 각이 90도. 그러니까 인접한 거 간에는 전부 90도고, 물론 이렇게 서로 반대편 어클로스 위치로 했을 때는 180도지만 기본적으로 다 90도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SN 값이 5인 PCL5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PCL5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P에 CL이 하나, 둘, 3개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3개가 먼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위의 축 방향, 아래 축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의 축 방향으로 결합한 것까지만 보면은 무슨 구조? 삼각 피라미드 구조. 아래 축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또 삼각 피라미드 구조죠. 삼각 쌍피라미드라고도 하고 삼각 쌍뿔이라고도 하죠. 이때는요, 결합각이 축 방향으로 뻗은 것하고 삼각형의 꼭지점 방향으로 뻗은 것을 구분할 때 축 방향을 우리가 축의해서 액시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지구본이라고 생각하면은 삼각형의 꼭지점 방향으로 뻗은 것은 바로 적도면을 따라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도면의 해서 에쿼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에쿼토리얼이니까 EQ라고 표현을 합니다. 액시얼 방향과 에쿼토리얼 간의 각은 90도예요. 에쿼토리얼과 에쿼토리얼 간의 각은 120도죠. 그래서 크게 각이 액시얼과 에쿼토리얼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서 90도와 120도 두 가지 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와 120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여기 SN값이 2일 때 양쪽의 길이가 똑같아요. SN값이 3일 때 이거 길이 똑같죠? 메테인에서 이 4개 길이가 똑같아요. SF6에서 이 팔면체 구조고 이것도 결합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삼각 쌍피라미드 구조인 SN 값이 5인 이 구조에서는 액시얼의 길이하고 에쿼토리얼의 길이가 달라요. 액시얼과 에쿼토리얼의 길이가 다르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길이가 어느 것이 더 긴가 이야기할게요. 액시얼이 에쿼토리얼보다 길이가 더 길다. 그래서 길이가 같지가 않고 액시얼이 에쿼토리얼보다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적어도 액시얼이 에쿼토리얼보다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올지는 몰라도 액시얼과 에쿼토리얼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시험에서나 또는 대학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SN 값에 대한 분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